그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이름도 그야말로 뻐꾸기, 뻐꾸기, 뻐꾸, 뻐꾸, 뻐꾸.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여자집 앞에 와서 뻐꾸기 울음소리를 막 내는 게 일반적인 신호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심하윤입니다. 북한에는 남자라면 이 힘 이런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던 대한민국의 남성들 모두는 자동차에 그렇게 지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 자동차 26만 킬로를 탔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날 것 같아가지고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알아보던 도중 자동차에 이렇게 수많은 브랜드가 많다는 것을 대한민국 정착 10년 만에 다시금 제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차가 지나가거나 보통 남성들의 특징이 어떤 보이지 않는 눈에 띄는 외제차 같은 게 지나가면 저게 무슨 자동차지? 하고 한 번씩 우리가 또 돌아보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자동차에 딱 삘이 꽂히니까 지나가는 자동차마다 저거 괜찮네? 라고 돌아보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자라면 힘? 이거 아닙니다. 관심이 있게 바라보는 자동차. 북한의 자동차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죠. 물론 우리의 현대, 기아 자동차처럼 대한민국의 멋진 토종 브랜드가 북한에 없습니다. 다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북한의 대표 브랜드인 평화 자동차 시리즈 3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휘파람이라는 자동차입니다. 여기로 말하면 소나타, K3 이런 멋진 브랜드, 영어로 된 이름이 아니라 휘파람, 뻐꾸기.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름만 봐도 딱 촌스럽다고 북한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느낌은 일단 개성이 있게 저기 지역 개성말이 아니라 북한만의 개성이 있게 일부러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보죠. 휘파람. 야, 저 자동차 끌고 다니면 휘파람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라고 아가씨들이 말했을 정도로 휘파람 자동차 유명하죠. 북한에서 많이 굴러다니는 일본제 히다치, 일본의 도요다 이런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일본 브랜드 자동차가 많이 굴러다니는데 그 일본의 자동차 자체는 중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싼 가격에 받아서 무역회사나 지도원들이나 사장들이 타고 다니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막 몇십만 킬로 뛰어가지고 막 50만, 40만 이렇게 뛰어서 중고 자동차라고 그냥 10불, 100불도 아니고 그냥 10엔인가 20엔, 몇십 엔에 내놓은 이런 자동차를 그 겨울철 막 배에다 나와가지고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온 거를 배에다 싣고 온단 말이죠. 그거를 그 라진항에 들어오면 하역을 할 때 가서 보니까 막 꽃갱이로 차 위에서 얼음을 까부시고 자동차를 내리는데 그런 자동차도 가져다가 북한 땅에서 당당히 막 몇백 달러씩, 1000달러 팔린단 말이죠. 근데 휘파람 자동차 이런 거는 정말 토종 브랜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쉽게 길거리에서 사실 보지는 못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휘파람 1613. 이거는 승용차 모델입니다. 약간 아반떼급이죠.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가격도 우리가 봤을 때는 부담스럽지 않지만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부담스럽습니다. 상당히. 평양의 거리나 라진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이 휘파람이라는 자동차 토종 국산 브랜드가 보이긴 합니다. 기종마다 조금씩 다르고 상이하지만 5인승의 배기량이 1500에서 1600cc 정도, 약 2000cc가 안 되니까 소나타보다 조금 등급이 낮겠습니다. 1600kg이니까 또 이건 또 차체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연비는 좋고 대신 안정성은 담보못합니다. 타고 가다가 약간 조금 큰 트럭하고 막 정면 충돌할 시 왠지 구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전륜 구동과 후륜 구동이 둘 다 있으며 자동보다는 변속이 1단, 2단, 3단 이렇게 넣는 자동차인데요. 5단까지 수동으로 되어 있죠. 최신 모델의 최대 속도는 185km/h, 휘파람 1518, 휘파람 1613, 1516 등의 모델도 있습니다. 조금씩 사양이나 어떤 디자인이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바뀌어서 나온다. 자, 두 번째. 북한의 평화 자동차회사에서 나오는 뻐꾸기 시리즈입니다. 이 뻐꾸기 시리즈는 우리의 투싼이나 소나타처럼 이렇게 SUV 차량인데요. 라진에 있던 해성무역회사 김종옥 사장의 남편이 낙원무역회사 사장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최초 초창기에 이 뻐꾸기 시리즈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 이후 1615로 시작하는 군부대 회사의 어떤 무역을 하는 사장님들도 SUV 파랑색과 어떤 초록빛이 섞여져 나오는 아주 오묘한 색상의 빛은
번쩍번쩍하고, 제가 그때는 자동차를 볼 줄 모르니까 어떠한 자동차도 그냥 빛과 광택이 나면 와 멋있다 이렇게 바라봤었는데, 그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이름도 그야말로 뻐꾸기. 뻐꾸기 뻐꾸 뻐꾸 뻐꾸.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여자집 앞에 와서 뻐꾸기 울음소리를 막 내는 게 일반적인 신호였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이모들이랑 그 남자친구가 찾아올 때 집 앞에 와가지고 밤에 진짜 휘영청 달 밝은 이 밤에 할 때 뻐꾸기 뻐꾸 기계화 작업반 그동은 날 찾아 뻐꾹 막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노래냐면 남자가 여자 꼬실 때 집 앞에 와가지고 뻐꾹 뻐꾹 이런다는 거죠. 그 뻐꾹이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인데요. 그 일반 도로에서 주행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북한은 고속도로보다도 산길이 많으니까 일반 험한 이렇게 산길을 막 달릴 때, 그때 이 뻐꾸기가 아주 경쾌하게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면서 간다라고 북한이 선전을 하죠. 차량은 사륜 구동물도 지원을 하면서 5인승 기본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2000cc급의 배기량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모델들은 17인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으며 겨울철 이동에 좀 적합하도록 휘발유 자동차가 더 많습니다. 최신 모델의 속도도 180km/h라고 하는데, 뻐꾸기 2405, 뻐꾸기 2008, 뻐꾸기 2019 등의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처럼 소나타 019, 011 이런 식으로 뒤에 번호만 쭉 바뀌면서 시리즈가 이렇게 변경이 돼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의 토종 브랜드의 대표적인 자동차 세 번째, 바로 창전이라는 시리즈입니다. 여행사 또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들 무역을 해서 돈 좀 꽤나 있는데 직원들을 한 12명, 13명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서 많이 이 버스를 사용하고 또 이 버스를 많이 구매합니다. 창전 시리즈. 15명 이상이 탑승 가능한 소형 버스입니다. 미니버스. 사람과 물자를 태우고 싣고 이동해야 하는 기업에게 아주 최적이고 선호하는 그런 버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던 조선국제금컵여행사는 조선국제체육여행사로 이름이 바뀌었던데요. 대부분의 일본에서 가지고 왔던 일본의 모델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버스였는데, 그 버스를 몽땅 창전 시리즈와 그리고 중국에서 버스를 수입을 해가지고 지금 싹 다 바꿨더라고요. 평화자동차 중에서 뻐꾸기나 휘파람보다 더 훨씬 판매량이 많은 게 바로 이 창전 시리즈 미니버스입니다. 후륜 구동이고 배기량이 3000cc고 이거 대부분 또 휘발유 버스. 창전 1902, 창전 1718 등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 밖에 픽업 트럭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쌍마 시리즈와 창전 버스 시리즈보다 조금 더 작은 삼천리 시리즈 등 다양한 차종이 있지만 창전 시리즈가 그래도 15인승 이상이니까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평화자동차는 2000년대 초반 통일교, 문선명재단이라고 하는 통일교가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북한에 만든 자동차 제작 회사로서 2013년 이후 통일교는 물러났고 북한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부분의 차들은 개인의 자동차이기보다는 관용차, 즉 공장이나 기관, 기업소 단위들에서 이 자동차를 사서 기업소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며 개인용도 자가용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제일교포나 이런 사람들은 개인이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것 또한 뇌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등록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해서 돈 좀 있다는 개인 돈주들은 기업소의 명의로 그 자동차를 등록시키고 내가 전업으로 그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내가 어떤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수익금 중에 일부분을 내가 등록한 회사에 조금씩 상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전해서 다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자동차, 평화자동차에서 파는 뻐꾸기나 휘파람 자동차 이런 미니버스의 가격은 미화, 미국의 벤자민 할아버지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가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넘는 돈에서 한 3천만 넘는 돈, 이런 돈에서 대한민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 돈이 있으면 북한의 자동차를 살 수 있다. 저는 돈이 있으면 그거 안 사겠습니다. 차라리 모닝을 사면 샀죠. 대한민국의 모닝을 너무 띄엄띄엄 본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의 그래도 대표적인 토종 브랜드라고 하는 평화자동차에서 만드는 자동차 모델 3개를 소개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